어, 여태까지 이제 우리의 수업의 스토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라는 거는 이제 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다.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친구가 이제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셋 다 개발자인데 개발자라고 해서 모두가 어떤 언어를 딱 집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데 친구들이 이제 HTML, CSS 뭐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A가 만든 거를 사이트 1, B가 만든 걸 사이트 2, C가 만든 거를 사이트 3으로 예를 들을게요. 근데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리눅스를 배운 거죠. 그래서 너네는 개발을 해. 나는 리눅스를 배울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맨 처음에 리눅스라는 것 자체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고 리눅스가 대충 뭔지 아는 그냥 간단하게 아는 정도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배웠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서버 운영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리눅스를 배워야 된다고요. 왜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윈도우로도 가능한데 보통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리눅스의 어떤 기초를 배웠어요.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웹서버는 뭐였어요? 정은님? 자, 웹서버가 뭐예요? 그냥 아는 만큼 대답해도 상관없어. 틀려도 상관없어. 자, 웹서버라는 건 이제 특정 폴더를, 특정 이제 폴더, 디렉터리를 특정 포트와 연결을 시켜서 외부에 오픈하는 거를 웹서버라고 해요. 근데 어떤 방식? HTTP 방식. 근데 이제 HTTP 방식으로 오픈하면 뭐다? HTTP를 준수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접속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도 배우고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배워야겠죠. 네트워크를 모르면은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랜카드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랜카드를 그거를 우리가 끄고 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도 그거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면 올라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이제 봤더니 우리한테 어떤 시나리오가 있어? 설치는 보통 이제 DNF라는 걸로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DNF를 통해서 이제 DNF 인스톨하고 그 뒤에는 어떤 프로그램 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널 추가라는 EPL 릴리즈를 이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DNF로 이제 설치된 모든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DNF 업데이트라는 걸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전부 업데이트를 최신으로 해줬어요. 근데 이제 엔진엑스를 이제 깔아야 되는데 버전을 나는 최신 버전을 깔아야 되다 보니 그냥 엔진엑스를 이제 DNF 인스톨 엔진엑스 해버리면은 최신 버전이 깔리지가 않았었어요. 최신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해봤죠. 그죠? 엔진엑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리포지터리 파일을 가서 최신 버전을 받을 수 있게 그 안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엔진엑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문서를 그대로 넣어줘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았죠. 근데 이제 설치를 완료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자, 유저의 요 기억나시죠? 유저의 쉐어의 nginx의 html 요 폴더로 갔더니 이게 이제 루트 거더라. 근데 난 이거 안 건드리고 이제 이 웹 루트로 지정이 된 이 폴더를 나는 웹의 사이트형의 퍼블릭으로 변경을 해놓고 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이어나갔어요. 그죠? 요 폴더 자체는 루트 거니까. 이 폴더로 변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 폴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준 거죠. 폴더를 루트로 가서. 근데 이제 이 폴더 자체, 이 웹이라는 폴더 자체를 내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소유권도 루트에서 코리아 계정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에 거슬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SE 리눅스라는 거를 디저블 시켰고 그 다음에 뭐
SE 리눅스와 마찬가지로 방화벽 같은 것도 다 디저블을 시켰죠. 스타트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엑스를 키고 스타트를 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웹브라우저를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이유는 방화벽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방화벽까지 전부 다 디저블을 시켜준 거죠. 비활성화. 자, 그 다음에 폴더는 한 개예요. 폴더는 한 개인데 우리한테 친구는 3명이기 때문에 요 폴더는 일단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폴더를 3개를 만들었어요. 현재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사이트는 1개를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총 4개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vhost.conf라고 하는 요 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서버하고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요 안쪽에다가 코드 막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추가했어요. 총 3개를. 그래서 8011, 8012, 8013까지 이제 추가를 해놓고 요 폴더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이트 1, 2, 3에 퍼블릭 뒤에까지 해서 총 3개를 더 만들었다. 근데 최초에 이런 폴더에다가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 이런 거에다가 뭔가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나한테 메일을 전송해야 돼.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받아서 각각 ABC 친구들한테 맞는 그 폴더에다가 내가 넣어준 거지.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개발을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완성이 됐네라고 하고 그만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하다 보면은 해야 될 게 계속 늘어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이만큼 잡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하다 보면은 뭔가 부족한데 하면서 계속 추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할 때마다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일단 제가 하나하나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받아서 다 수작업으로 사이트 1, 2, 3에 대한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다 넣어줬어. 근데 이제 현재 요 ABC라는 여기까지는 ABC 이 친구들은 어떤 원격 접속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 왜? 거기에 들어가는 접속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한테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이제 이 친구들이 빔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맨 처음에 어떻게 한 거야? 자, CD를 통해서 사이트 1의 퍼블릭으로 이동해서 파일을 수정하거나 또는 뭐 에디트 플러스 같은 걸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작업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좀 뭔가 무겁지 않고 툴 자체가. 근데 이제 유료라서 안 한 건데 그래서 파이질라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했는데 사실 파이질라에서도 이제 하기가 힘들어. 왜? 계속 뭔가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내가 직접 해줘야 되니까 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알려준 거예요. 접속 정보. 뭐 IP는 호스트는 120.0.1이고 프로토콜은 SFTP 뭐 SS 이런 거 쓰면 되고 비밀번호는 코리아이스트의 아이디는 뭐 아이디 코리아이스트 비밀번호는 코리아 1세미디아라고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야 A야 너는 사이트 1 쓰고 너는 사이트 2 쓰고 너는 사이트 3을 써야 돼 라고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한 거야. 왜냐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작업한 거를 얘가 실수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안에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면은 서로가 올려야 되는 어떤 폴더나 이런 게 있는데 그곳에 올리지 않고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뭘 도입한 거야? 계정 하나를 지금 총 몇 명이 쓰는 거야? 나 포함해서 4명 쓰는 건데 이 계정에는 권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권한의 제한을 두고자 각각의 사용자마다 특정 폴더만 이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사이트 1, 2, 3에 대한 요거를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FTP라는 서버를 도입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퓨어 FTP 설치한 거 있죠? 근데 걔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게 사이트라는 회원은 웹의 사이트 1의 퍼블릭이고 2는 마찬가지로 사이트 2의 퍼블릭, 사이트 3은 사이트 3이라는 회원은 사이트 3의 퍼블릭. 이거를 퓨어 FTP 설정으로 다 알릴 수 있는데 퓨어 FTP한테는 어떤 스마트한 기능이 존재한다. 이런 복잡하게 이루어진 회원 관리 자체를
DB한테 위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주석 풀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좀 전에 그거를 해제시키면 마리아DB한테 위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야? 마리아DB를 설치했고, 마리아DB는 그냥 다른 정도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근데 이제 거기다가 PureFTPD라는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은 뭐다? 오직 PureFTPD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이제 막 테이블 만들어 놓고 막 데이터 막 사이트 1, 2 뭐 이런 거 추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그래서 PureFTPD를 도입하고 MySQL로 PureFTPD의 사용자 관리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유저 테이블에다가 사용자 정보를 기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내가 처음에 알려준 코리아ST에 대한 접속 정보 그걸로 들어가지 말고 사이트 1, 2, 3에 대한 접속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걸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자 1, 사용자 2, 사용자 3, 그러니까 친구들 ABC는 각각의 폴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리눅스를 이렇게 배워서 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 거다. 그래서 뭐 서버를 이제 계속 돌리려면은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전기세랑 이런 거랑 내가 일하는 거랑 포함해서 하면은 달에 얼마씩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뭐 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받기로 해. 그래서 주변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버에다가 직접 몰려서 운영하고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럼 너도 몰려서 뭐 당연히 사업자를 내야겠죠. 혼자 감당이 안 되니.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된 게 뭐다? 아까 설명한 카페24나 다톰, 웹 호스팅 해주는 업체. 그런 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대충 스토리를 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 리눅스를 공부하는 방법에는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 설치 후에 다 한 거예요. 설정을 통해서 디폴트 웹 루트 경로를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엔진엑스를 설치 후에 설정을 통해서 vhost.conf 파일 생성 후 하나의 엔진엑스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 그리고 뭐 마리아DB 설치, 그 다음에 코리아ST 계정 세팅, 그 다음에 내부에서만 되면 안 되니까 외부 툴로도 접속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퓨어 FTPD 설치, 그 다음에 마리아DB와 연동, 그 다음에 내부 FTP로 접속, 그리고 뭐 파이질라까지 접속하면 좋겠죠. 파이질라를 통해서 FTP 사이트 1, 사이트 2, 사이트 3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호스팅 사용자 추가 삭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PHP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그 다음에 각 사용자별로 MySQL 사용자 신성, 그 다음에 PHP와 MySQL 연동, 그 다음에 간단한 글 리스팅. 이렇게까지 하면은 뭐 서버 엔지니어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췄다라는 건데, 그게 일단 그 기준은 이 PHP라는 거에서 이제 가능한 거고, 만약에 나는 이제 이거 필요 없고 나 PHP 안 하고 나는 뭐 장고나 자바 뭐 다른 쪽 뭐 노드.js 같은 걸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걸 하시면 돼요. PHP를 굳이 하지 않고. 근데 하면 뭐 도움은 돼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뭐 한 요만큼까지는 이제 최소 조건, 뭐 여기까지는 이제 권장하는 조건이에요. 권장사항. 근데 이제 이 최소 조건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 페이지에 했던 거를 자유자재로 한다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있어. 뭔가를 이제 잘 하려면은, 그리고, 뭔가를 잘 하려면은 뭔가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에 쓰는 이런 어떤 말들 있죠. 한국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루에 쓰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의 비중이 엄청 크잖아. 그 비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단어와 말을 쓰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수많은 단어와 어떤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이런 일부분일 거란 말이야. 쓰던 말들만 쓰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일단 잘하면 돼. 여기서 잘한다? 다른 것도 배우면 되잖아. 그죠? 더 나아가서 배울 수가 있고.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하는데, 나 여기까지는 이제 수업 페이지 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나 다른 거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있던 거를 내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냐, 없냐. 에러를 내가 마주쳤을 때, 그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냐, 없냐. 대부분은 이제 에러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서 해결해 주는데, 그 예외 사항은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 배우지 않았던 에러가 났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면은 메모 같은 걸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튼 자 근데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배우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 어쨌든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잖아 다. 그러다가 이렇게 실력이 막 올라가고요. 근데 자바나 이런 언어 같은 것들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 그런 것들은 이렇게 돼. 어때요? 올라가는 이제 상승선이 되게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많이 배운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언어를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웹 개발자라는 거를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학원에서 막 배우고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문제나 알고리즘 문제나 이런 코딩 테스트 관련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근데 코딩 테스트의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니야. 일 잘하는 거랑 문제 잘 푸는 거랑 다른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하던 거를 잘 하시면 되고요. 너무 이게 뭐랄까 어, 내가 뭔가를 더 배운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이 수업 시간, 이 8일차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내가 잘 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구는 다른 언어로 대체가 가능하다. 설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배울 거는 아직 더 많이 남았는데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좀 스토리상 이런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제 뭐 스냅샷을 찍는 분들도 있고 안 찍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자 스냅샷을 보세요. 오늘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파일젤라를 사용해서 퓨어 FTPD의 이제 가상의 이제 사용자를 외부에서 접속을 하려고 파일젤라를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여기다 추가를 안 했잖아. 왜? 거기다 설치한 거 없기 때문에 안 했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자 최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스냅샷이 찍혔어. 그쵸? 요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 중에 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 상관없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오는 날까지 금, 토, 일, 월이라는 4일이라는 시간이 비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 중에 공부하는데 최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잘 되는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자 기존의 엠드 폴더가 이거였잖아요. 유저의 뭐 엔진X, HTML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박았어? 웹에 사이트형의 퍼블릭 이걸 변경을 했잖아. 이 폴더도 나 웹의 사이트형의 퍼블릭 이거 뭐 하면 안 되는데 다른 폴더 할래. 그걸로 바꿀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계정도 나 비밀번호 이제 코리아 1, 2, 3이 안 하고 정말로 내가 한번 비밀번호도 다르게 세팅해보고 해볼래 하는 것들. 지금까지가 우리가 뭔가 사실 문제라는 거는
이제 그 배시 쉐어 할 때밖에 문제를 푼 적이 없어. 그 전에는 했던 거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 숙달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은 앞으로는 여기서 문제를 조금씩 제가 추가를 하면서 드릴 건데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이후 이제 링스 2부터는 그것도 잘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충분히 근데 하다 보면은 따라올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공부를 일단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이거는 잘라내기에서 수업 페이지에 좀 올려놓을게요. 우리가 CentOS 같은 계열을 쓴다라고 하면은 설치할 때 이제 sudo 뭐 DNF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분투 같은 거 쓰면은 인스톨 이런 건 똑같은데 중간에 이제 설치하는 패키지 매니저들이 달라요. 뭐 apt라고 해서 그런 거 써야 될 수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명령을 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툴을 쓰더라도 조금씩 검색하면서 그 명령어에서 썼던 건 여기서 썼던 건 거기서는 뭘로 쓰이는가 이런 거는 조금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학교나 이런 데에서 우분투나 이런 거를 쓰는 요새는 뭐 우분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분투 같은 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 음. 지금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엔진엑스를 중심으로 이제 웹서버나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 PHP가 하나 섞인 거죠. 그러니까 웹서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가 서버를 직접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라는 웹 서비스는 이제 기본이겠죠. 그 안에 이제 중심적인 내용은 웹 서버를 설치하고 실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웹노트의 경로를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엔진엑스라는 게 웹 서버인데 이 엔진엑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나 이런 거를 웹브라우저로 띄울 수 있는데 그게 왜 나오는가? 그게 나오는 이유는 어딘가는 이제 웹노트 폴더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설정 파일을 건드려서 바꾼다던가 그리고 가상 호스트라는 걸 해서 우리가 엔진엑스 하나로 이제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설정 요거를 이제 배운다거나 뭐 마리아DB를 설치해서 특정 계정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SQL YOG 같은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접속하는 방법이라던가 FTP를 설치해서 FTP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고 설정하는 거 이거는 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서 하나 늘어난다 여기 사용자 하나 늘어난대 그러면은 요거 있죠 매니에 거 이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요거 잘라내서 여기다가 이제 4 만들어 놓고 요것도 4로 변경하고 사이트 4 하고요. 사람 한 명이 추가된다면 아래와 데이터 삽입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셀렉트 한번 해보면은 자, 사이트 4 계정 생겼죠? 그 다음 얘는 어디서만 이용 가능하다? 사이트 4만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거 없으니까 또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FTP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된 가상의 사용자들 있죠? 사이트 1, 2, 3 지금은 4까지 했으니까 이거를 자신의 이제 웹 폴더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그런 권한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PHP 같은 거를 설치해서 웹사이트를 동적으로 이제 만드는 언어인데 그게 PHP 같은 거 설치해서 NGX 웹 서버랑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그 PHP 코드를 실행하는 거 그것도 확인할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PHP 코드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읽고 우리 웹페이지에다가 게시글을 하나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뭐 몇 월 며칠에 등록이 됐고 게시글 번호는 뭐고 제목은 뭐고 내용은 뭐다 이런 것들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를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추가가 되면서 우리 웹에서 보여줄 때는 게시글 1, 2, 3, 4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이지게끔 간단한 글 리스팅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눅스와 엔진엑스와 마리아들이 PHP를 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엔진엑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집이라고 좀 기준을 하면은 현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접속을 받아들여서 웹사이트에 어떤 파일을 전달한다 웹서버 웹서버 역할이죠. 그리고 마리아DB는 우리 집에 있는 창고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한 PHP라는 거는 뭔가 일하는 사람 웹페이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DB에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가져오는 거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한 Pure FTPD 이거는 뭔가 집에 있는 어떤 내 옆에 있는 짐 날라주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올리고 서버에 그러니까 파일을 서버에다가 우리가 이제 올리거나 지울 수 있는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자 내가 사이트에 퍼블릭에 여기 있는 이 cat.jpg가 필요 없어. 이거 삭제하고 싶어. 그럼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그냥 삭제하면 돼. 근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cd 그 다음에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에 들어가서 아이고 여기 들어가서 뭐 rm cat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삭제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이제 어떤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했던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하면 된다.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